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이제 현재 강남 연고대 전문관하고 그 다음에 강남 의학대 전문관 거기에서 이제 의학 계열하고 지금 연고대 위주로 지금 일반화학하고 그 다음에 유기화학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지금 장성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촬영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촬영한 것이 나가는 시점 되게 되면은 한 8월 한 중순쯤 되게 될 텐데 이제 방학 때를 맞이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천천히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것들,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서는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서는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지만 우리가 또 합격의 지름길로 가게 되는지, 그걸 한번 나눠 보려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이제 우리가 의학 계열과 그 다음에 연고대, 하반기 학습 전략입니다. 방학 동안 지금 이제 여름방학 되면서 굉장히 많은 강의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했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냥 자소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하고만 갖고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도 존재하겠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원하는 학교를 많이 늘리려면, 생물하고 지금 화학을 많이 공부하실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그러면은 아마 지금 이제 여름방학 때쯤 됐으면은, 지금 이론 강의들은 거의 마친 상태에서 이제 일부 학생들은 문제풀이가 들어간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금 이론들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학생들이 과연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 이후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의학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반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가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굉장히 항상 우리가 이제 그 편입을 하게 되면은 학교마다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학교들을 이제 준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준비하면서 영어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물, 게다가 이제, 화학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GPA도 관리도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휴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GPA는 지금 이제 끝난 상태가 될 거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여름방학 때까지도 지금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준비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테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과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과연 어느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GPA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갖고 일단 선택을 해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세 가지 갖고 판단합니다. 결국은 영어, 그 다음에 이제 GPA, 그 다음에 이제 필기. 물론 이제 서류로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필기를 보는 학교들은 이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학교마다 뽑는 인원이 적죠. 보통 이제 5명에서 7명 정도만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2~3명 뽑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세 가지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점수가 전부 다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할 때 영어는 일단은 무조건 토익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토익은 990 맞아야 된다. 물론 이제 영어 성적이랑 같이 아우러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980, 985 이 정도 성적으로도 내도 돼요. 대신에 이제 그러한 성적들은 GPA나 필기 갖고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은 990을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1단계에서 영어로 뽑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원광대, 그죠? 그리고 이제 작년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의대는 뽑진 않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1단계에서 영어로 뽑게 되면은 1단계에서 일단 990으로 컷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늘리려면 그렇다면 일단 990은 맞아야 된다라고 저희는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런 학교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원은 혹시 모르니까
일단 1단계에서 컷이 어떻게 될지 매년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영어랑 같이 판단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980이나 985 정도도 일단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도 일단은 무조건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GPA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높아야 돼요. 일단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강의했던 학생들 중에서 이제 붙었던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GPA가 97입니다. 그래서 이제 95에서 97 사이, 그 이상 되면 훨씬 더 좋은 거고, 그 정도가 돼야지 일단은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필기, 당연히 성적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학계열 같은 경우 이 세 가지 영역이 일단은 전부 다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갖고 일단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일단 생각을 하셔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GPA가 좀 부족하다. 근데 이제 영어랑 필기는 좀 자신 있다. 그렇게 된다라면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일단 원광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가대. 자, 이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GPA가 좀 약하다 그러면은 이제 GPA가 들어가지 않는 학교인 지금 원광대하고 대가대 위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집중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GPA가 월등히 낮으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도전해 볼 만한 GPA다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자, 필기를 굉장히 많이 연습해서 자기가 이제 물론 이제 쉽진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기가 됐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학교 한 두세 개 정도를 일단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GPA는 되게 좋아요. GPA는 되게 좋고 뭐 필기도 굉장히 자신 있는데 뭐 영어가 안 된다. 그렇게 된다라면 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 영어 성적이 안 들어가니까 그거 위주로 해서 일단은 지원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들어가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두세 개 학교 정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시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별로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시간도 다르고 그 다음에 문제 개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도 달라요. 뭐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전북대라든가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학만 출제합니다. 유기화학은 출제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유기화학 분자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한 문제 정도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작년까지 해서 이제 3개년도까지 이제 출제가 됐는데, 첫 해하고 두 번째 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화학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이 출제가 됐어요. 그것도 1번에. 그래서 이제 처음 유기화학이 출제가 됐는데, 다행히 유기화학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알켄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그냥 분자 구조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 가나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이제 네 가지 중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 고르는 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반응에 해당되는 부분, 즉 알켄에 해당되는 반응인데 그 부분 하나 정도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기화학이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기학이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학생들, 그죠? 그런 학생들은 그 학교 위주로 준비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학교별로 그런 이제 그 집중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별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그거를 파악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동안에는 그냥 전체적인 이론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를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단원별로 실력을 키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학교별로 어떤 유형인지를 해야지만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걸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단국대 같은 경우에 유기화학에 약간이 출제가 돼요.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화학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한 30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30문제를 생물하고 그 다음에 화학하고 총 60문제가 출제되는데 80분 동안에 풀어야 돼요.
난이도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안에 굉장히 풀어야 되는 속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만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내가 많이 푸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가 유기화학이 출제가 됐어요.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는 경희대나 뭐 전북대라든가 고신대에 비하면은 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반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벤젠 반응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모의고사 통해서 제시했던 것보다는 유기화학 범위가 좀 넓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넓어질 거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 당연히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원광대, 그 다음에 대가대,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에 유기학을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지금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1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가대와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유기화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화학 대부분의 범위를 이제 커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 준비하려면 유기화학이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유기화학이 충분히 준비가 됐다. 그러면 유기화학을 많이 출제하는 학교 위주로 해서 또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기화학이 좀 약하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이제 고신대라든가 전북대,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같이 유기화학 비중이 좀 작은 학교들 위주로 또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별로 유형 파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마다 또 시간하고 문항수들이 굉장히 달라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학이 15문제입니다. 그리고 화학하고 생물을 합쳐서 총 30문항이 나오는데 90분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미릿, 항상 이제 미릿하고, 그러니까 경희대하고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미릿 유형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미릿하고 비교를 하는데, 의전원 시험인 미트 시험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낮아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항수하고 시간하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충분하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경희대를 준비한 학생들은 필기를 거의 만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단국대 얘기했죠. 자,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문항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용을 보게 된다라면, 제가 항상 이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하고 연락을 하는데, 지금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풀었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부 다 풀었냐? 100점 맞겠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만, 단국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몇 개 풀었냐? 그죠?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가. 그랬을 때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대답은 대부분 다 이랬습니다. 한 45개 정도 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뭐 실수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게 된다면 정확히 모르지만 한 40개 전후반으로 이제 맞을 수 있겠죠. 그 정도가 되면은 일단 물론 다른 스펙도 갖춰져야 되겠지만 그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일단 합격할 확률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여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많이 풀지 못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교가 있는데 원광대입니다.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분 동안에 40문항을 풀어야 돼요. 화학만 40문항 풀어야 됩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답안지 받고 나머지 답안지 정리하고 이런 거 생각하게 된다라면 결국 이제 한 문제당 1분, 그쵸? 그 정도 해야 되는데 대신에 단국대나 경희대에 비하면은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전 상당히 해볼 만한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80~90% 정도 이제 맞은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만점 맞을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간상 그런 건 이제 굉장히 힘들게 될 거고 그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무조건 강박에 의해서 꼭 다 풀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충분히 확실하게 푸는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겠죠. 그 외에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간이 상당히 충분한 편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대에서 지금 의학계열, 의대를 뽑았기 때문에 이제 고대도 포함시킨다면 고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또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대는 이제 거의 만점 받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결국 우리가 속도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거의 만점 받는 수준으로 풀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학교별로 어떤 유형을 갖는지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좀 전에 지금 제가 이제 원광대, 결국은 이제 속도전이 필요한 학교는 결국 이제 원광대하고 단국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수업 시간에 준비할 때는 그거 위주로 준비합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단국대 대상으로 준비하게 된다면 단국대와 문제가 비슷한 유형을 내는 학교들, 경희대 같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해결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원광대와 같은 원광대를 기준으로 또 역시 마찬가지 준비하신다고 하면 결국 이제 원광대와 비슷한 유형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전북대라든가 고신대 같은 경우에 자연스럽게 준비가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시간을 통해서 일단은 그래서 속도전을 일단은 키우는 거예요. 예,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 나머지는 해결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세 번째는 모의고사식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실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광대와 단국대를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시간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될 거고요. 그럼 나머지 학교는 그냥 자연스럽게 준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물론 연세대 미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가대 같은 경우에 약간의 지금 주관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준비는 달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객관식 일단 위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이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면서 충분하게 연습하는 것들, 이것들을 과정을 거쳐야지만 일단은 우리가 합격의 지름길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테스트를 계속 하다 보게 되면은 결국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잘 맞추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약점이 파악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약점 파악이 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또다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테스트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게 된다라면,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게 될 거예요. 작년에 이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11월하고 12월에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50분 정도 테스트를 해요. 50분 정도 테스트 하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30문제를 제가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한 23, 4문제 정도는 객관식,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대여섯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국대 유형도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원광대 형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을 내는, 주관식을 내는 그런 학교도 같이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당연히 처음에 시작했을 때 30문제, 아무래도 이제 단국대 유형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서술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50분 동안 굉장히 힘듭니다. 학생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30문제 중에서 20개 풀면 굉장히 잘 풀고 뭐 이런 건데, 결국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결국은 이제 합격한 학생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50분 동안에 그 30문항에 해당되는 문제를 잘 풉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들 학생들의 지금 성적들을 전부 다 갖고 있어서, 그냥 제 모의고사식에 이제 수업을 했을 경우에, 이 정도 점수면은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는데, 물론 다른 것들의 스펙은 갖춰줘야 되죠. 그랬을 때 보통 이제 한 80점 중후반에서 90점 초반 나오는 학생들은 뭐 일단은 1단계는 무조건 합격.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다른 스펙들이 갖춰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합격까지도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일단 준비하셔야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야지만 결국은 우리가 자기 실력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학교대 준비가 충분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학계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는 모의고사, 시계 준비, 그래서 속도전과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인 것들 맞춰가는 그런 식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에 해당되는 얘기를 할 건데, 자, 연고대는 아무래도 좀 간단하죠. 학교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자, 그럼 연고대 하반기 대비 전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고대에서 의학계열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 고대를 지원하는, 고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또 여기에도 해당이 되겠죠. 자, 일단은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을 출제하고 있어요. 그죠? 예.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객관식 15문제에 그 다음에 서술형 네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서술형 네문항에는 소문항이 약간씩 포함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도 하지만, 예, 그렇지만 서술형 문제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대비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서술형 나오게 되면 서술형 같은 경우에 중요한 텀들이 있는데 그러한 중요한 텀들 위주로 해서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서술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과학과 관련된 서술형 문제들은 장황하게 길게 쓰면 안 돼요. 예, 거기에 해당되는 거 합당한 그런 텀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쓰셔야지만 이제 정답 처리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게다가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난이도가 다양하게 바뀌긴 하긴 하지만 고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단순하게 계산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그냥 서술해야 되는 문제들, 예, 그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는 문제들은 그냥 객관식을 준비한 학교들하고 같이 준비하시면 돼요. 뭐 특별한 그런 이제 객관식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이상한 특별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산 문제는 그냥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대로 갑니다. 그냥 객관식에 나온 게 보기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객관식에서 뭐 기억, 니은, 디귿 뭐 다양하게 물어보는 문항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주관식 문항에서는 그걸 세분화시켜 가지고 소문항으로 하나 쪼개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객관식에서 사용되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그런 계산된 문제들은 충분히 준비가 돼요. 그런데 이제 서술하는 것들은 따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 과정은 우리가 이제 의학교 준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연고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또 역시 연고대에 맞춰서 준비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고대에 맞춰서 모의고사식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충분해요. 그죠? 충분하기 때문에 거의 만점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아무래도 이제 일반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그래도 좀 점수들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한 80점 전후반, 작년에 이제 붙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화학을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화학을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실제 점수는 모르지만 제 수업 시간에 했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한 80점 중후반 정도 맞던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이 이제 고대 하나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약간 점수가 낮아요. 저랑 같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랑 대체적으로 이제 정답을 좀 이제 확인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70점 중후반 정도 이제 맞는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 정도 이제 예측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생물을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연대를 붙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좀 여유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물론 생물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긴 하지만, 화학 같은 경우에, 한 70점대 중후반에서 80점대 정도 받게 된다라면, 연고대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과들. 당연히 의학계열은 그보다 좀 더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의고사식으로 일단은 시간을 측정을 하고 테스트를 해요. 일단 물론 연대가 객관식하고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주관식이 있기 때문에 연대 위주로 준비하시게 된다라면 고대는 이제 자연스럽게 준비가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은 연고대 준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모의고사식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자기의 약점이 보이겠죠? 약점이 파악하게 된다면 그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또 역시 계속적으로 반복.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마지막에 결국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 정상에 다다르는 그런 실력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자기 실력 발휘가 굉장히 충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작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온 학생들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8월도 지났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4개월도 아니죠. 보통 이제 연고대 같은 경우에 12월 중반에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석 달 반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 달 반이 지나게 되면은 일단 연고대를 출발로 해서 이제 모든 학교들이 열리게 돼요. 시험 열리게 되면은 뭐 이제 연고대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고대만 가면 되죠. 심플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학교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기가 어느 학교를 지원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지원한 학생들. 작년에 이제 붙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를 지원했었는데 결국은
전국 투어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거의 말까지 거의 이제 마지막에 보는 학교가 이제 고신대인데 1월 말까지 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험을 봅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체력전이에요. 체력전도 있지만 심리전입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여하튼 모의고사 로이스터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더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 좀 더 이제 합격률을 높이고자 좀 더 이제 그 모의고사 시험을 좀 더 확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의 이제 남아있는 제 커리큘럼이에요. 자, 보시게 된다면 이제 9, 10월, 지금 기본 강의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여기 기출변형 400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다룰 것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학교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주요 학교들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풀테스트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어느 학교 1번부터 끝번까지 전부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학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려야지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학생들은 준비하기 상당히 쉽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학교들에 해당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연고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 안에서 지금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여기 안에서 연고대 모든 문항들 전부 다 제가 제공하고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서술형 대비하는 것도 전부 다 수업 시간에 제가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기본적인 의학계열 대학들도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그 학교들 같은 경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학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쪼갰어요. 물론 이제 유형도 있지만 약간의 지금 이제 학교 수준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경희대하고 단국대가 지금 이제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희대하고 단국대 위주로 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때문에 약간 지금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 반은 이제 경희대, 단국대, 고려대 위주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기출도 충분히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문항들을 가지고 여기서는 제가 모의고사식 테스트를 매일 합니다. 그래서 50분 동안에 몇 문항 이렇게 주고, 아무래도 단국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기준은 30문항이에요. 30문항. 그래서 30문항 드리고 50분 동안 테스트. 물론 경희대 생각한다라고, 단국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50분보다 훨씬 더 짧게 시간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속도전을 대비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 자, 이렇게 진행합니다. 속도전을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속도전이에요. 지금 원광대 기준입니다. 자, 원광대, 대가대, 연세대, 미래. 자, 요 세 학교. 요 세 학교들은 공통점들이 일단은 유기화학을 많이 출제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원광대 같은 경우, 대가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분광학이라고 얘기하죠. 유기화학에서 하게 되는 지금 분광학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위주로 일단 또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원광대 중심으로 해서 간단한 문제들 40문항, 자, 40문항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50분 동안의 문제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 모의고사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속도전 키우면서 나머지 학교 커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 대가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주관식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주관식 대비도 이제 같이 병행,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유기화학 심화 과정 들어가게 돼요. 자, 유기화학 심화는 우리가 뒤쪽에서 굉장히 유기화학에서 중요한 부분. 아무래도 이제 단국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광, 대가, 연세대, 미래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까지 강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쪽 뒷부분은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모의고사식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출발했을 당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요 전 단계, 기본 단계에서 배웠던 유기화학 수준에 해당되는 거, 즉 알켄에 해당되는 반응하고 그 다음에 알킬 할라이드에 해당되는 반응, 그거 위주로 유기화학을 출제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맞춰서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유기화학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0월은 그런 식으로 준비할 계획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마지막에 11월, 12월, 자, 전부 다 모든 학교들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모의고사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전에 50분 동안 테스트하고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속도전에 해당되는 시간 안에 자기가, 물론 속도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시간 안에서 계속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지, 그냥 순서대로 풀 건지, 아니면은 어느 부분 풀다가 다음엔 6이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패턴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패턴들을 결국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예, 체크해 나가면서 결국은 얼마나 시간 안에 자기가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습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도전이라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시간에 해당되는 자기의 활용, 뭐 이런 것들을 연습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식의 연습을 계속 해야지만 결국은 우리가 최고의 성적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아마 지금 이제 처음부터 올해 처음부터 준비를 시작했던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제풀이가 돼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8, 9월에 단기반부터 시작했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따라가긴 하지만 단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연고대를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반을 통해서 실력을 쌓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도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학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단기반을 통해 가지고 처음 화학을 접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을 기약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이미 화학을 어느 정도 경험을 했다. 내가 이제 화학 전공이고 아니면 화학 계열에 해당되는 공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준비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에서 단기 개념을 들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단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막 이제 의학 계열 준비할 거예요. 연고대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 아무래도 올해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올해는 그러면 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내년부터 시작하자 그러시면 안 돼요.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될 수 있는 환경이 생기지만 의학계열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영어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만점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뒤늦게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지만 그렇지만 올해 영어를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학을 좀 더 화학하고 생물들 좀 기본적인 개념 들어간다, 익숙해진다. 그러한 다음에 이제 내년에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셔야지만 또 내년에 해당되는 합격을 기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 이제 그동안에 준비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할 학생들, 자, 어떤 식으로 지금 하반기를 접해야 되는지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보다 그동안에 준비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학계열은 학교별로 대비한다. 그죠? 물론 포커싱을 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하고 학교별로 모의고사식으로 대비하면서 충분하게 그 학교에서 했던 것들, 그 학교에서 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경험을 쌓아야지만 우리가 충분한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8월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한 4개월 남았는데 정말 많이들 긴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 굉장히 많은 공부들 하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긴장들 하겠죠. 그죠? 아마 그 많은 학생들이 영어 같은 경우에 조금만 하면은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준비하지만 아직까지 안 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돼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런데 작년 학생들 같은 경우 봤을 때 물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합격한 학생들 보게 되면은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11월에 영어 990 맞고, 그 다음에 그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영어가 돼 있으면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일단은, 물론 굉장히 지금 영어가 굉장히 점수가 낮아요. 그러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점수가 있는 상태에서 나는 만점 받고 싶어. 보통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수가 최소한 970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970의 성적을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만점이 안 나왔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계속적으로 좀 이제 시험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불안하면 혼자 갖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작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점수가 터진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생들 보게 되면은 항상 마지막에 저랑 좀 얘기했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큰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큰 도움을 주는 건 아닌데 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영어 성적이 갑자기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사람하고 상대방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힘든 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해소가 되죠. 예, 그렇게 된다면 좀 마음이 놓이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생각지도 않겠이 자기 실력이, 제대로 된 실력이 또 점수로서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하죠. 예, 불안한 건 당연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거를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좀 대화나 이런 것들 하면서 결국 해결해 나가면서 그럼 준비하시게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여건 안에서 결국 이제 준비하시게 될 거예요. 예. 자, 마지막 4달, 열심히, 예,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모든 학생들이, 예, 항상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넉 달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